올해에도 각 교단 총회마다 다양한 현안들이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요. 앞서 리포트에서 소개된 교단들의 주요 이슈를 취재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최은원 기자, 다음 주부터 올해 각 교단마다 총회들이 진행되는데요. 근본 총회의 이슈 중에 하나가 통합이 아닐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통합총회를 여는 곳은 대신과 백석 그리고 고신과 고려 두 군데입니다. 네. 그 뿌리가 하나인 장로교단이 100년의 역사를 지나오면서 200개로 분열되는 그런 아픔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큰 아픔이죠. 네, 맞습니다. 그런 면에서 백석과 대신 고신과 고려의 통합총회는 지금까지 말뿐이었던 한국교회의 연합과 일치의 행보를 정말 실천으로 보여준 케이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런데 두 교단의 통합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일단 고신과 고려는 지난 1976년 성도 간의 사회 법정 소송에 대한 의견이 갈리면서 이제 분열하게 됐다라고 하는데요. 네. 그런데 양교단 총회가 교단 분열의 원인이었던 성도들의 법정 소송이 사실적으로는 불가했었다라는 점에 대해서 의견을 일치하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런 의견 일치를 보면서 통합에 대한 합의도 좀 더 이제 가속도가 붙게 됐습니다. 네, 분열을 거듭하는 한국교회가 이렇게 통합이라는 아주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은데, 근데 통합도 중요하지만 오랜 시간 떨어져 있다 보면 좀 앞으로 행보가 어떻게 될지가 더 주목이 되는데, 통합 이후의 과제와 전망 어떻습니까? 일단 고신과 고려의 경우에는 양교단이 애초부터 한 교단이었기 때문에 신학적 사조라던가 정체성적인 부분에서 이제 거의 일치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통합 안건이 순조롭게만 통과가 된다면 39년 만에 이제 하나 되는 역사를 다시 이제 이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네, 그리고 대신총회 회원교회가 2,600곳, 그리고 백석교회는 5,600곳의 교회 회원교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백석과 대신은 통합이 된다고 한다면 7,000교회가 넘는 대형 교단이자 한국교회에서 이제 제3대 교단으로 우뚝 설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양교단의 통합에는 앞으로 넘어야 할 산들도 아직 남아있는데요. 양교단이 지난해 총회 이후 10차례가 넘는 회의를 진행을 해왔습니다. 이렇게 회의를 거치면서 신학 노선이라던가 목사 자격, 노회 구성, 그리고 윤리 규정 등에 대해서 상당한 합의를 이뤄냈다고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긴 역사 동안 전혀 다른 신학 정체성을 지녀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온전한 일치를 이루기 위해서는 앞으로 더 많은 노력과 대화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대신 내부에서는 통합 반대 목소리가 여전히 불거져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달 20일에도 통합 반대 측이 정기총회를 별도로 드리겠다고 천명을 했는데요. 자칫하면은 대신총회가 분열되는 양상까지 갈 수 있을 것으로 우려가 큽니다. 물론 향후 양 교단이 온전한 통합을 이뤄내는 모습을 보인다면 다른 통합을 준비하고 있는 교단들도 이 부분을 벤치마킹을 해서 더욱 많은 이제 연합과 일치하는 모습을 더 많이 보여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네, 물론 과정이 쉽지는 않겠지만 하여튼 역사적 과제이기 때문에 하여튼 잘 통합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는데요. 이제 다른 교단 총회 소식 좀 살펴보죠. 예장 합신 총회가 이제 100회인데 경주에서 개최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대체적으로 부총회장이 시무를 맡고 있는 교회에서 총회를 준비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였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합신교단만은 독특하게 총회장이 심의하는 교회와 그리고 소속된 노회에서 총회를 준비하는 전통이 있습니다. 합신총회는 현 총회장인 우종효 목사가 황산교회를 섬기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번 총회도 황산교회가 소속된 경북노회에서 제100회 총회준비위원회가 꾸려졌습니다. 합신교단은 총회장부터 회계까지 모든 임원 선거가 후보 등록이 아닌 출석한 총대 모두가 이제 회장이라던가 부총회장 후보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전통 때문에 현 총회장이 심의하는 교회에서 총회를 준비하는 것은 어찌 보면 선거를 앞두고 차기 임원들의 정치색을 배제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좀 다른 교단과는 독특한 임원 선거 방식 같은데 출석한 총대 모두가 임원 후보라면 누가 임원이 될지는 총회장의 뚜껑을 열어봐야 알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합심총회 내부에서 신임 총회장의 현 부총회장인 안만길 목사가 무난히 선출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네. 예를 들어서 이제 이번 헌의안 중에 부총회장을 신임 총회장으로 만장일치 기립박수로 추대하자라는 내용까지 이제 네. 나온 마당에 제가 봤었을 때는 부총회장인 안만길 목사님이 이제 무난하게 될 것으로 보고 네. 있습니다. 그럼 이번 합신 정기총회에서는 어떤 헌의안들이 주로 다뤄지게 됩니까? 이번 총회에서는 10여 개의 이제 헌의안들이 상정됐습니다. 합신교단의 정책성 문제와 총회 규칙 수정, 목회자 응급 규정 등이 주요 논의점으로 보고 있는데 이 중에서도 임시 목사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헌의안들이 특히 눈에 띄었습니다. 네. 어떤 내용인지 한번 살펴봤는데요. 일단 담임 목사를 위임 목사로 그리고 임시 목사를 전임 목사로 명칭을 바꾸자라는 네. 내용이 하나가 있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지금까지 총회 헌법에서는 임시 목사로 청빙을 받으면 2년을 심우한 이후에 담임 목사로 청빙을 받을 수 있게끔 되어 있었습니다. 네. 네, 이제 이것을 2년 이내에 청빙을 받을 수 있도록 헌법을 수정하자는 논의가 중점적으로 다뤄질 예정입니다. 그렇군요. 기독교 한국 침례회도 이제 총회가 진행이 되는데 의장단 선거에서 예비 후보들의 접전이 예상된다고 하는데 네, 맞습니다. 어떤 후보들이 선거에 나서는지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이번 침례교단 의장단 선거는 22일 오후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총회장 후보에는 유영신 목사와 윤덕남 목사 그리고 이렇게 출사표를 던졌고요. 네. 제1부총회장에는 김중근 목사와 박종철 목사가 이제 경선을 치르게 됩니다. 네. 네, 제2부총회장 후보는 아직까지 공석이기 때문에 아마 현장 호선으로 진행되지 않을까 유추를 하고 있습니다. 네. 먼저 총회장 후보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네, 총회장에 입후보한 유영식 목사는 지난 5년 동안 교단 총무로 섬겨왔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교단 현안이라던가 교단 내 정치적 이슈에 대해서 누구보다 좀 더 빠르게 파악할 수 있다라는 강점이 있는 후보고요. 네. 본인도 이런 점을 지난 3일에 있었던 예비 후보자 공개 토론 현장에서 강점으로 꼽기도 했습니다. 네. 네. 그럼 다른 후보들은 어떻습니까? 네, 또 다른 총회장 후보인 윤덕남 목사는 침례교가 당면한 가장 큰 문제인 부채 문제에 대해서 가장 강력한 해결 의사를 밝혀왔습니다. 네, 최은원 기자, 다음 주 열리는 교단 총회 소식 잘 들었습니다.